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작된 고문 벽화에는 파라오에게 조공을 바치는 외국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케프티우라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고 조공을 바치는 크레타인들이 보입니다. 케프티우는 바다에 떠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테베에 있는 또 다른 고분에 그려진 벽화에는 4명의 외국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에서도 크레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중해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문명, 나아가 서양 문명의 첫 시작은 에게 문명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크레타 문명,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그리고 트로이 문명을 통틀어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크레타 문명은 강 주변으로 도시국가를 이루며 고대 문명이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과는 다르게 배를 타고 다니며 해상 교역으로 시작된 최초의 해양 문명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발달한 크레타 문명은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의 문명의 교차로에 존재하며 지중해 최고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거대한 건축물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건축물에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프레스코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을 미노스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서 에반스라는 고고학자입니다. 크레타 섬의 발굴에 참여했던 그는 크노소스 궁전으로 불리는 건축물을 그리스 신화와 연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노스 왕이 1000개의 방과 미로를 만들었는데 그 실제 장소가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화 속에만 존재하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의 발견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미누스 왕, 그리고 크노소스 궁전. 제우스는 황소로 변신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를 납치해 결혼합니다. 에우로파는 유럽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화폐에는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에우로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파의 아들 미노스 왕이 크레타 섬을 통치합니다. 아서 에반스는 크노소스 궁전에 그려진 황소를 제우스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완성되자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로에 가두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밀랍과 새의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 아들 이카루스와 탈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카루스 신화입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수많은 방과 미로 같은 계단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로이고 벽화에 그려진 황소는 제우스를 상징한다고 해석되면서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신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벽화나 발견된 유물에서 미노스 왕이나 통치자로 단정할 수 있는 유물은 없었습니다.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은 유럽과의 연관성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과 유사했고 건축의 재료나 형태 또한 유럽의 다른 문명과 유사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 두 주장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원전 2000년에서 약 600여 년간 크레타 섬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국가가 형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획득한 부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짓고 풍요롭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크레타 섬과 산토리니 섬 유적의 프레스코화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서 4000년 전 크레타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벽화에는 그림 가장자리로 테두리가 선명한데 그림을 돋보이게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테두리의 선,
즉 액자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23명의 남녀가 그려진 대형 프레스코화입니다. 남성의 피부는 구릿빛, 여성의 피부는 구릿빛과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행렬의 중심인 듯한 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우로 어떤 의식을 하고 있고 그 뒤로 항아리나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행렬에는 선두의 하얀색 피부의 여성이 행렬을 인솔하고 뒤쪽의 구릿빛 여성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듯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여성들의 의상과 머리 모양은 현대사회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세련된 모습입니다. 이 벽화를 근거로 크레타 문명이 모계사회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발굴 당시 벽화 속 여인을 보고 발굴팀 중 한 사람이 마치 파리에서 방금 온 여인 같다라고 감탄했고 파리지엔느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오똑한 코에 큰 눈, 그리고 입술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따은 머리에 예쁜 리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푸른색 원피스 또한 무척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상류층으로 보이는 세 여인의 머리 모양은 현대의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한 머리만큼이나 감각적입니다. 화려한 복장과 장신구 등이 당시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백합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어 백합왕자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고 긴 머리가 인상적입니다.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복장 또한 당시 유행했던 옷차림으로 보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긴 머리의 두 사람이 글러브를 착용하고 권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벽화는 소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소 등에 매달려 있고 소 주변에는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지금의 투우를 연상시키는 이 벽화는 스포츠가 아닌 종교 활동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사람들, 양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는 어부, 마치 고래쇼를 하듯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고래의 모습 등은 당시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벽화의 그림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는 일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벽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정확한 상황들은 짐작할 뿐입니다. 선형 문자 A로 불리는 크레타 문명의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못했는데 이 문자가 해독된다면 크레타 문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해독하지 못했지만 벽화에 나타난 크레타 문명의 사람들은 무척 활동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난 듯합니다. 미케네 문명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는 크레타 섬 내에 어떤 전투 흔적도 찾지 못했는데 외부 침략을 받기 전까지는 무척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중해와 동화 같은 마을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토리니 섬입니다. 크레타 섬의 북쪽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섬에서 화산재로 뒤덮인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상류층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 건축물에는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수세식 변기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3층 건물에는 프레스코화로 표현된 벽화, 도자기, 가구 등이 두꺼운 화산재 아래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의 희생자들은 발굴되지 않았는데 어디론가 피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크레타 문명의 몰락의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로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있었고 주변의 섬들, 특히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문명의 시작으로 알려진 크레타 문명은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재해와 함께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의 침략으로 기원전 1400년경 그 운명을 마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